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IC 기둥 장주 설계 세 번째 내용은 세컨더리 모멘트에 의한 처짐량 계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C 기둥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거죠. 이렇게 쫙. 기둥은 처음 기둥하면은 보랑 다른 점이 뭐라 그랬죠? 보랑 다른 점은 충력에 작용한다. 보는 모멘트와 전단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되는데 기둥은 플러스해서 충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 충력과 모멘트가 독립적으로 거동하는 게 아니고 서로 상관이 있다 라고 해서 이런 충력, 모멘트에 대한 상관도를 가지고 요 각 포인트를 계산하고 하는 훈련들,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충력과 이거를 이제 편심은 어떻게 되냐 등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정리를 했는데, 기둥이 굉장히 세장하게 되면 이렇게 잠깐 놓을까요? 이렇게 해서 기둥이 이렇게 길쭉하면, 만약 여기 충력이 있고 모멘트, 예를 들어 여기 모멘트가 작용한다라고 하면, 실제 기둥, 짧은 기둥, 요 우리가 IC 기둥에서 처음 배웠던 이 예제를 보면 요런 거를 할 때 모멘트 M0네, 충력 P네, 그래서 P와 M0 가지고 충력과 모멘트가 얼마인지 했으면 되는데 이 기둥이 굉장히 좀 길쭉하면 어떻게 변형이 발생해요? 일단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게, 조금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발생을 해서 어떤 여기 이만큼의 변형, 요게 충력과 요 편심, 요 거리, 이 변형, 이 처짐 간에 뭐가 발생한다고? 추가적으로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닌 추가적인 모멘트가 발생한다. 그죠? 왜냐면, 그죠? 이거와 뭐죠? 얘랑 얘가 굉장히 길다라면 이렇게 변형 쭉 쳐져버리겠죠? 그래서 이 충력에 의해서도 이 변형, 이 처짐과 연관이 돼서 추가적인 모멘트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장주 설계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즉 모멘트가 우리가 알던 모멘트보다 어떻게 돼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알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와 이거의 어떤 이 충력이 충력인 줄 알았더니 변형이 이렇게 생기다 보면은 추가적인 모멘트까지 발생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 얼만큼 얘네를 그럼 고려해줘야 되나를 하는 게 장주 설계의 핵심이고, 우리는 그거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앞 정리해서 저희가 헷갈릴 만한 내용이 뭐였죠? 헷갈릴 만한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리뷰를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둥이 쭉 있어서 좋다, 이렇게 있어서 충력이 있고 뭐 이렇게 모멘트가 있다, M0 P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쭉 이렇게 처지겠죠? 처지는데 처음에 모멘트에 의한 처짐을 델타 제로라고 한다. 그러면 이 모멘트에 대한 모멘트도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처짐 구할 때 항상 어떻게 하죠? 요런 거 항상 모멘트도 그려서, 처짐 구할 때 구조역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멘트도를 그려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2i분의 m으로 해서 요거를 가지고 뭐 모멘트 면적법이라던가 이중적분법이라던가 아니면 또 뭐가 있죠? 또 공획보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즉 모멘트도만 그리면
모멘트도를 그리면 이거 가지고 뭐를 추정했어요? 처짐을 추정했죠. 처짐.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요 처짐량 얘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모멘트도를 그려놓고 했었다. 왜 그래? 왜 모멘트도를 그려서 했죠? 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다란 요런 보나 짧은 게 아닌 보통 이렇게 길다란 세장한 조금 어느 정도 세장한 보도 마찬가지. 처짐할 때는 대부분 다 보 관련돼서 했었죠. 아니면 기둥이라고 해도 이렇게 캔틸레버가 있다. 이렇게 넘어간다. 델타를 구한다. 다 어떻게 구해요? 다 모멘트도 기반으로 그린다고요. 그런데 이 왜 모멘트도를 가지고 구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짐을 구하는 공식들이나 그 여러 가지가 힘 변형에 의한 처짐이기 때문에 모멘트도를 기반으로 했던 거죠. 그죠? 왜 모멘트가 뭔데요? 이게 휘려고 하는, 그죠? 휨 모멘트라 그러죠. 휨에 대한 모멘트이기 때문에 모멘트도를 내가 휨에 대한 처짐량을 알고 싶다 라고 하면 모멘트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 여러가지 구조과학에서 방법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 처짐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해요? 엄청 요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한다. 엄청 뚱뚱한 이렇게 휨 변형뿐만 아니라 전단 변형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이때부터는 처짐 공식이 잘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트러스트로 해서 풀어서 설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스트러타이 모델 이런 것들 등등등 해서 이제 설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예요? 저희가 이 모멘트도를 알면 처짐을 일단 알 수 있지 를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봤고, 그래서 M0는 어쨌건 뭐예요? 이렇게 이 녀석 이렇게 된다. M0 이렇게 당연히 양단에 똑같이 작용하니까 M0의 모멘트도는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발생하는 모멘트는 뭐예요? 처짐은 뭐예요? 이 정도 델타 제로다. 그리고 얘가 바로 모멘트가 우리가 흔히 아는 1차 모멘트, 우리가 기둥 처음 설계할 때 가장 당연하게 고려되는 이 모멘트고, 이거를 프라이머리 주된 모멘트다 라는 거죠. 우리가 늘 보는. 왜냐면 기둥 공부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단주 설계까지 PM 상간로까지는 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뒷부분에 장주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학교에서도 여기는 어디에 해당돼요? 거의 뒷부분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기억이 나는 건 다 뭐만 기억나요? IC 기둥은 단주 설계, 그냥 PM 상간도만 주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대부분의 IC 기둥에 같은 경우는 사실 장주보다는 단주가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단주를 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컨더리, 프라이머리는 보통 그 PM 상간도하는 걔네들을 얘기한다. 그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여기서 어떻게 되죠? 이 충력에 의해서 변형이 이렇게 해서 충력이 이렇게 쭉 작용하면서 세컨더리 모멘트가 발생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더 처진다 그래. 당연히 여기 요 A만큼 처지는데, 그죠? 추가적으로 얘는 누구에 의해서 처지는 거예요? 이 전 정리에서 했던 게 얘가 충력과 이 처짐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세컨더리 모멘트 때문에 추가적인 변형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전 정리에서 가장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던 게 뭐죠?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모멘트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모멘트, 세컨더리 모멘트는 충력과 처짐이니까 뭐에 비례해요? 충력은 일정, 요 처짐량에 비례한다니까 당연히 이렇게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가 P 곱하기 A다 가 절대 아니니까 이거를 주의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거죠. 처짐은, 그쵸? 이 P랑 최대 처짐은 제로 플러스 A죠. 그렇게 돼서 얘가 바로 P 곱하기 초기 처짐 플러스 A가 된다, 이거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를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얘가 절대 그냥 델타 A 추가적인 것만 고려해 주는 게 아니고 최대 이 충력과 반응하는 거는 요 전체 처짐이니까 최대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는 요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라는 게 두 번째까지 정리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결국 이 녀석 세컨더리 모멘트는 얘다.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최대 여기에서의 모멘트도는 모멘트 크기는 얘라는 거죠. P 곱하기 제로 플러스 A. 그랬을 때 얘로부터 발생하는 처짐량이 뭐예요? 바로 델타 A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 처짐이 모멘트, 프라이머리 모멘트에 대해서 델타 제로만큼 처지고 세컨더리 모멘트에 대해서 델타 A만큼 추가적으로 처지는데 이 처짐량은 이 충력과 최대 모멘트는 델타, 이 최대 변형에 의해서 그 모멘트가 발생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세컨더리 모멘트에 대한 처짐량 어떻게 되는 데니까 누구만 신경 쓰면 돼요? 바로 얘만 신경 쓸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가정했던 게 바로 여기 요거 처지는데 요거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했었죠? 바로 처짐량은 델타 제로 플러스 델타 A 최대 처짐이니까 요만큼 처지는 거가 사인 반파장에 대한 걸로 우리가 가정을 했었다. 즉 사인에서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처짐이 뭐랑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요렇게 된 거. 요렇게 사인파로 처진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처짐 전체 처짐은 당연히 얘가 될 거고.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길이가 L이니까 전체 L면 사인파이는 제로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 요 지점 되고 요 길이가 바로 L이 되는 거죠. 즉 요 지금 보라색으로 된 요 처짐 곡선을 이렇게 가정해도 사실상 그 경계 조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죠? 어떻게 되는데요? x가 0일 때도 0이어야 되고 x가 l일 때도 0이어야 되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볼록한 그리고 최대 처짐은 바로 델타 제로 플러스 델타 a인 이렇게 해서 다 만족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뭐까지 알아요? 아까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처짐을 알고 싶다. 이 처짐량을 알고 싶은데 뭘 알고요? 지금 바로 모멘트도를 알죠. 그죠? 모멘트도를 안다고요. 그럼 나 모멘트도 아니까 내가 아는 어떤 방법들 가지고 모멘트도를 아니까 공획보법이라던가 모멘트 면적법 이런 거 등등등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처짐을 구할 수 있어요. 처짐을. 이걸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죠? 이거를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한번 잠깐 지우고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만 남겨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 지우고 이렇게 돼 있고 모멘트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멘트도가 샥 있어서 모멘트도가 여기가 바로 P의 제로 플러스 A 요 최대 모멘트죠? 요렇게 되는 그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기둥이 만약에 이렇게 처진다 이렇게 아까 만약에 이렇게 뭐 이렇게 처졌다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바라보자고 얘를 눕혀가지고 이렇게 기둥이라고 하고 그럼 이렇게 처진 거죠? 이렇게 처지는데 이렇게 처지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 공식이 뭐라 그랬다고요? y는 델타 제로 플러스 델타 a 요거에 사인 L분의 파이 x로 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모멘트도다. 모멘트도가 그렇다 라고 하면 얘가 모멘트도인데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뭘 알고 싶냐면 바로 이 녀석에 의해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하중이
이렇게 쳐졌어요.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얘에 대한 모멘트도가 이거야. 뭐 하중 뭐 사실 뭐 어떻게 했다라고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모멘트도를 그려놨기 때문에. 모멘트도가 바로 이렇게 된다고. 여기 어떻게 돼? 여기가 B의 제로 플러스 델타 A. 그죠? 이게 모멘트도. 근데 우린 뭐가 알고 싶어요? 바로 얘가 뭐예요? 델타 A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전체 처짐이 아니죠. 왜냐면 이 정도, 이 지금 모멘트도, 우리가 이 밑에서 있는 이 모멘트도는 뭐예요? 바로 세컨더리 모멘트, 세컨더리 모멘트고, 세컨더리 모멘트는 요 정도의 처짐을 유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멘트도를 가지고 요렇게 양단 지점인 거에서 요렇게 처지는 거, 처지는 양을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거를 사용할 거냐? 바로 요 모양은 뭐겠어요? 요 사인 파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 녀석에 대한 바로 모멘트 면적법을 사용해 보겠다라는 거죠. 모멘트 면적법이 뭔데요? 갑자기 장주 설계하다가 모멘트 면적법이 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멘트 면적법은 하중이 작용하고 이렇게 쳐졌다 만약에 했을 때 내가 얘의 처짐량을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실제로 모멘트 면적법은 어떤 상대적인 어떤 준도회적 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얘를 기준 A가 B면 이렇게 쫙 이 길이, 이걸 뭐라 그래요? T의 B에 대해서 A인 이건데 이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X의 2i분의 M에 여기가 만약에 2분의 L이다 하면 0부터 2분의 L까지 해서 dx, 얘가 바로 모멘트 면적법 제2정리죠. 그쵸? 이게 이 모멘트 면적법에 대한 거는 구조역학에서 따로 정리하도록 하고, 어찌됐건 내가 뭘 구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쳐졌을 때 내가 이 처짐 이렇게 대칭으로 쭉 쳐졌을 때 요 가운데에서의 처짐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요런 모멘트 면적법을 이용해서 이 t의 b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적분을 해서 0부터 2분의 1까지 x의 2i분의 m dx고, 이 x는 뭐예요? 이 x는 바로 A점으로부터의 거리다 라는 거죠. A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된다 라는 거고,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0부터 2분의 1까지 2i분의 m의 dx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 x는 A점으로부터 도심까지, 그 도심까지의 거리고, 지금 이 수식적인 거는 너무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조역학 한다. 그냥 지금 이해가 살짝 안 가도 구조역학에 있는 내용 참고하면 그냥 이렇게 된다 결국 되는 거다. 그냥 이게 조금 헷갈리면 이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구조역학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어쨌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적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면적, 모멘트도, 2i분의 모멘트도에 대한 면적이 된다. 그래서 잠깐 지우고, 우리는 모멘트도를 안다. 어떻게 알아요? 이 모멘트도를 이렇게 슉 옆으로 눕혀서 그리면, 아까 모멘트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P의 제로의 A죠. 이거를 아까 우리 모멘트도를 안다 그랬습니다. 뭐에 대한? 세컨더리 모멘트에 대한
모멘트도를 이렇게 알아 우린. 그죠? 충력과 이 전체 처짐에 대해서 나오는 게 최대고 가운데 얘를 2i로 나누기만 하면 얘가 바로 뭐예요? 바로 2i분의 모멘트도 2i분의 안 써지는데 모멘트도 2i분의 m도가 바로 이미 사실은 그려져 있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녀석 오른쪽 얘가 어떻게 돼요? 0부터 2분의 1까지 2i분의 m도의 dx는 바로 뭐가 돼요? 면적이 되죠. 면적이 되니까 바로 여기 이 절반에 대한 면적이 되는 거죠. 모멘트도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A점이에요? 바로 여기가 A점, 여기 바로 B점이 된다고. 즉 2i분의 m도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슉 해서 이 녀석을 면적이 어떻게 되냐? 면적이 바로 얘도 공식처럼 있습니다. 물론 계산해봐도 되지만 그죠? 이 처짐 곡선 아까 가정한다고 했죠. 처짐 곡선 가지고 얘를 계산해봐도 되지만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면적은 이렇게 된다고요. 2i분의 p의 여기 에다가 곱하기 2분의 L 에다가 곱하기 파이분의 2가 된다. 뭐가요? 지금 이 면적이. 그죠? 지금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구조역학부 모멘트 면적법이라던가 뭐 이 면적이 뭐고 그죠? 이건 실제로 어떤 공식집에도 나와 있고 아니면 실제 계산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일단 왜냐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구조역학에서 배웠던 것들 이용해서 쭉쭉쭉 오면 여기 모멘트도 이렇게 되고 이것의 면적이 이거구나. 그죠? 그래서 얘를 A가 이렇게 되고 도심까지의 거리도 어디 있겠어요? 도심까지의 거리도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당연히 이렇게 쭉 이렇게 볼록하면 요 좀 더 가운데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L의 파이가 된다. 그죠? 그럼 대략 3.14분의 L 정도 된다고. 여기가. 근데 L분의 이렇게 또 여기가 더 짧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여기가 무엇인데요? 여기가 2분의 L이었죠? 여기가 2분의 L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에 비해서는 뭐 8분의 2L이 되는 거죠. 여기가 더 깁니다. 왜냐면 전체 여기가 2분의 L이니까 여기서 이 A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바로 8분의 L이니까. 어쨌건 도심까지 길이가 8분의 L이고 면적이 어떻게 된다고요? 2i분의 p의 0에 a에 얘에 곱해지면 8분의 L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처짐은 어떻게 돼요? 처짐은 다시 한번 쓰면 도심까지 해서 이거는 그냥 모멘트 면적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해서 2i분의 면적은 p의 다 제로의 델타 a의 파이분의 L의 파이분의 L이 되는 거죠. 얘가 면적, 도심. 이렇게 해서 쓰면 다시 쓰면 얘가 바로 파이 제곱 2i분의 pl 제곱이 되고 제로에 플러스 a가 된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더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너무 점점 시간은 길어지고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 역학에 대한 거는 일단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뭐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 일단 모멘트 면적법, 어쨌건 세컨더리 모멘트에 대해서 쭉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쭉 풀면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변형해 보자. 뭐로? 우리가 오일러 좌구라중이란 게 있죠. 좌구라중 어떻게 되죠? P2는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 이렇게. 이 녀석. 물론 이렇게도 되죠. KL 제곱에 뭐 파이 제곱 2i라고 해서 요 K가 유효 좌굴 길이 계수 요런 걸로 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은 어차피 지점이 이렇게 해서 뭐예요? 지금 양단부 힌지니까 K는 1.0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써서 이렇게 샥 되면 바로 A는 P 2분의 P의 0의 A가 된다 라는 거죠. 그쵸?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여기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이 녀석을 L을 밑으로 내리면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분의 P가 되죠. 얘를 P2로 바꾼 것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조금 더 형태가 오일러 좌구라중에 의해서 나타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풀어보자. 이제 조금 더 풀어보자.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A가 되고 마이너스 넘겨줘서 P2분의 P의 A가 되면 P2분의 P의 델타 제로가 되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얘는 살짝 지워버리고 이 녀석을 다시 슝 올라서 쓰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P의 P2분의 1-P의 P2의 A, 델타 A가 델타 제로가 된다. 다시 쓰면 델타 A는 어떻게 돼요? 델타 제로의 1-P의 P2분의 P의 P2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렇게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상으로 이 녀석은 써놓고, 여기 갑자기 우리가 치환을 할 때 오일러 좌구라중이란 게 들어왔구나. 좌구라중. 그렇게 해서 L제곱분의 파이제곱 2i라는 요 녀석이 들어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장주 설계에서는 뭐가 들어와요? 이제 좌구라중에 대한 게 계산해야 되는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쨌건 요런 간단한 형태로 나왔다. 여기를 P, 이 좌구라중분의 이 충력의 비율을 알파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추가적인 세컨더리 모멘트에서 발생하는 이 추가적인 처짐은, 변형은 초기 모멘트에 의한 처짐에다가 1-알파분의 알파, 즉 이 녀석이 뭐가 되겠어요? 일종의 초기 변형에 곱하기 된 거, 일종의 증폭계수 같은 거죠. 여기 그죠? 초기 변형의 어떤 계수를 곱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면 최대 처짐 어떻게 돼요? 전체 처짐은 초기 처짐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조금 더 해보면 여기서 바로 초기 처짐에 바로 1-알파분의 알파가 되고, 묶어주면 1-알파에 1-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초기에 1-알파분의 1이 된다 라는 거죠. 뭐가요? 전체 처짐이. 그러면 마지막 정리.
해보면 바로 전체 처짐은 1 다시 원상태로 좀 써보면 요거에 요거다. 이게 바로 어떻게 돼요? 초기 모멘트 M0에 의한 처짐이 있고 여기가 최종 전체 처짐이 있고 요게 바로 뭐예요? 전체 처짐의 일종의 증폭 계수가 되는 거죠. 그죠? 전체 처짐이니까 당연히 초기의 처짐보다는 더 1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렇게 해서 요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바는 뭐만 하는 거예요? 이 녀석만. 즉, 세컨더리 모멘트에서 의한 처짐은 초기 처짐에다가 1-알파분의 알파였지. 요 형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녀석을 전체 처짐 관점에서 갔다 오면 전체 처짐은 1-알파분의 1 만큼 이런 형태 초기 처짐에다가 1-알파분의 1을 곱한 형태로 전체 처짐이 나오는구나를 반드시 이거를 이해해야만 어떻게 돼요? 장주 설계의 시작 부분 이제 첫 걸음을 뗀 거라고. 첫 걸음을 이제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횡 구석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꼭 이 세 번째 정리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간에 나오는 모멘트 면적법이라던가 막 이런 거 등등등 있었죠. 그 복잡한 거는 잠시 미뤄두셔도 좋다. 일단 이게 면적법 해서 그렇게 되는구나, 처짐이 그렇게 되는구나 를 그냥 이해하시고 그 다음 해서 쭉쭉쭉 나열해서 요런 형태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게 가장 이 세 번째 정리에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 되게 처음에 엄청 복잡했는데 하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하다 보니 제법 간단한 형태 1-알파분의 알파 1-알파분의 1 즉 오일러 좌구라중을 가지고 좀 간단한 형태로 표현이 된다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너무 길어졌는데 세 번째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